휘발유 가격 미쳤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쇼핑 외식까지 줄이는 미국인들. 왜 미국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진입 신호, 장단기 국채 금리 또 역전, 미 채권 시장 42년 만에 최악의 분기, 단기 금리 3%까지 오를까. 정치 뉴스를 보면 2년차 바이든 지지율 최저, 중간선거 비상, 응답자 71%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 대선 오늘 치렀다면 트럼프가 바이든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 때문에 아마 이번 11월 달에 오는 중간선거에서 지금 상원 하원이 지금 민주당이 다 잡고 있는데 아마 갈아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지금 2년 뒤에 20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지금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중간 선거가 한번 꺾이면 그 상승세를 타고 공화당이 다시 백악관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비상이죠. 트럼프가 오는 걸 원치 않고 지금 미국 경제도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줄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자, 해결할 방법은 찾았습니다. 가장 만만한 상대죠. 일본. 예, 미국은 다시 일본 카드를 꺼내서 일본의 희생으로 미국을 아니면 바이든을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게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본 이야기예요. 일본이 다시 글로벌 시장의 중요한 시점, 수십 년간의 실망과 할인 끝에, 여기서 실망은 이제 잃어버린 그 30년 경제 성장, 그 다음에 할인은 일본은 지금 디플레이션이죠. 지금 한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가고 있죠. 일본은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시대에 관련이 있게 됐다. 관련. 잠자고 있던 일본이 왜 이번 주에 갑자기 글로벌 시장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게 오늘의 핵심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추락하는 일본 엔화 7년 만에 최저치 기록. 이번 달 들어 달러 대비 7% 이상 하락. 와, 예. 이게 한 달 사이에 7% 빠진 거예요. 이는 2016년 2월 일본 통화로는 최악의 달이고, 사실 그 선진국 중 한 달 사이에 7% 빠지는 거는 거의 뭐 내부 혼란, 내부 혼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환율 움직임인데, 일본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거야. 그 조용하던 일본이 지금 세계가 다시 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엔화는 일반적으로 위기 시기에 강세를 보이는데 이제는 아니다. 엔화는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세계가 약간 불안해질 때 자본이 이제 일본 시장에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죠. 금융위기 터졌을 때 엔화로 지금 세계 자본이 엔화로 몰리는 게 보였고, 심지어 2011년 때 쓰나미가 났는데도 일본의 지진이 나서 엄청난 많은 사상자가 일으켰죠. 그런데도 세계 자본이 일본에 몰려갔고, 요때 강세가 보였죠. 네, 요때 최저치인 78엔까지 내려갔나 그래요. 올라갔나 그래요. 그다음 최근에 이때 코로나 터졌을 때도 엔화에 이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까지 지금 막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엔화가 오히려 약세다. 이게 지금 약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이런 게 지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엔화가 약세냐면, 상대적으로 전쟁 발생 중인 유럽이 더 안정적이에요. 보시면은 별로 변한 게 없죠. 이때 좀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좀 올라왔죠. 태국 바트보다 심지어 더 많이 빠졌어요. 태국 바트. 그래서 지금 태국보다 못하는 지금 일본 엔화라는 점. 그래서 저 한국의 언론에서 뽑은 기사 제목 보면, 엔화는 어쩌다 싸구려가 됐나, 일본은 왜 싸구려 나라가 됐냐. 싸구려 나라까지 언급하는 거 보면 좀 말이 심한가? 이거 좀 너무 사람들 그 주목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일본 언론에는 가난한 일본인이라는 말이 부쩍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있다고 해요. 디즈니랜드 입장료, 다이소 가격 등이 전 세계 최고로 싸다는 내용을 담은 싸구려 일본이라는 책의 베스트셀러로 잡았을 정도. 엔화는 어쩌다 싸구려 됐나, 일본은 왜 싸구려 나라가 됐냐, 자극적인 제목을 잡은 게 아니라 이거 근거 있는,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이렇게 근거 있는 걸로 그렇게 썼다라고 보면 되고, 뭐 유튜브에서는 일본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이유, 한국 사람이 이해 못하는 요즘 일본인의 절약 방식, 30년 동안 불황인 일본의 물가는 어느 정도일까. 대체적으로 파크상은 조금 일본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다는 그런 콘텐츠류가 많은데, 일리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보다 가난한 일본, 20년 넘도록 월급이 그대로다. 월급이 안 올랐어. 그래서 1990년대 425만 엔, 지금 환율로 하면 한 4,250만 원이죠. 그것도 안 돼요. 4,200만 원. 지금 현재 4,360만 원이니까 한 4,360만 원. 뭐 오른 게 없어요. 뭐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르면 월급이 안 오르면 당연히 물가도 안 오르겠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일본 맥도날드 치즈버거가 일본에서 10센트 비싸졌다. 네, 실제로 이 제목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치즈버거가 20엔 인상해서 지금 현재 160엔이에요. 1,600원도 안 되는. 더블 치즈버거는 10엔 인상. 빅맥은 안 올랐다요. 한국 맥도날드 가격 비교해 보면 빅맥이 4,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750원 차이 나고 치즈버거는 2,300원. 700원 차이 나고 더블 치즈버거는 아마 이게 3,000 몇백 원일 거예요. 예, 그래도 이것도 한 7, 800원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맥도날드가 일본 맥도날드보다 비싸다는 점. 네. 한국은 지난달 기사인데 지난달 기사 또 100원에서 300원 인상했다 그러고 2020년 기사인데 이거 찾아보면 계속 나와요. 인상한 게. 가격 인상의 연례 행사. 제목 하나 잘 뽑았네요. 거의 뭐 2년마다 지금 오르고 있네. 2년마다. 자, 일본은 지금 올린 게 몇 년 만에 올렸냐면 2013년에 마지막으로 광범위하게 지금 인상을 했어요. 햄버거 가격을 그때 100엔에서 120엔으로 올렸으나 일본은 2014년에는 100엔으로 다시 내렸어요. 한번 올렸다가 내린. 그 다음에 쭉 가서 지금 9년 만에 다시 올렸는데 9년 만에 20엔을 올렸다. 한국은 아까 보셨죠? 2년마다 쬐끔쬐끔 막 100원씩, 200원씩, 300원씩 이렇게 올렸는데 일본이 지금 이런 나라예요. 물가 오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다시 또 말하겠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여기가 일본이죠.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어. 한국은 쫙 올랐죠. 이렇게 파란 색깔 쫙 오르고 미국도 쫙 오르고 그래서 이거 차이만 봐도 임금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고 지금 굉장히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누가? 구로도산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 이거 하나로 정말 세계를 제패했죠. 메이드 인 자펜으로. 저만 해도 일본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세대인데 2000년대 세대 분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네. 거기 가니까 더 싸네. 맥도날드 같은 게. 우리가 일본을 역전하는 이런 시대가 오다니.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일본은 세계 경제 아직 3위예요. 세계 결제 통화 비중이 5위고 이게 작년에 중국 위안화가 4위로 올라가고 엔화가 이제 5위로 빠지는데 그러니까는 지난 한 40년 동안은 엔화가 그래도 달러, 유로, 파운드 다음에 엔화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세계 대외 순자산이 1위예요. 해외에 있는 일본 소유의 자산들. 그게 건물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그게 세계 넘버원. 미국 국채 보유국도 1위예요. 2위가 중국이죠. 세계 외환 보유고도 2위. 세계 LNG 수입국 1위. 세계 원유 수입국 4위.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다이내믹한 그런 걸 많이 떨어졌지만 일본이 죽지 않았다? 그 정도? 왜 급격한 엔저 현상이 일어났냐? 표면적인 이유와 진짜 이유를 계속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미국이랑 일본의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어요.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올해 미 연방 기금 금리를 1.9%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을 예고했고요. 미국 일본 간 10년물 국채 수익률 차이는 연초 1.5%대였지만 연초 여기 1.5%였는데 현재는 2%대까지 확대. 지금은 2.5%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상관이지? 보세요. 일본은 아까도 지금 보셨지만 일본은 금리가 거의 0%대요. 달러는 금리 차이가 2.5% 차이 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본에 돈을 안 맡기고 달러로 갈아타는 거죠. 투자자들의 상품 갈아타기도 엔 매도. 달러 매수 수요가 커졌고 엔화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한 것. 약세를 보이는 근데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는 것의 포인트예요. 약세 보일 수 있는데 한 달 사이에 7%가 빠지는 건 이건 정말 드문 일. 아까 말했지만 이건 거의 정권 교체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고 사실 현금은 국채로 봐도 돼요. 채권, 국채.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가 1년에 만에 최고였어요. 1월 31일 여기 이렇게 찍었어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 금리를 인상한다는 예상을 하고 이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판 거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태가 났죠. 일본 10년 금리 우크라 사태 1개월 최저치 경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1441%. 3월 2일인데 2월 14일 날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역시 일본 자산, 안전 자산, 일본 국채를 사야 돼. 금리가 아까 내려가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또 몰렸어요. 일본 자산에. 근데 아까 말했잖아. 아까 분명히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가, 왜 지금 와서 몰렸다고 하지? 아주 잠깐 지금 모인 거야. 2월 14일 이렇게 터지고 안전자산인 줄 알았는데 이제 3월부터 쫙 오르고, 그리고 3월 16일 날 이때 등했죠. 이때가 안전자산이었는데 페이크였다는 점. 자, 채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누가 시장에서 내다 파는 거예요. 던져. 채권을 다 던지는 거야. 던지고 이제 달러로 갈아타는 건데 시장에 맡겼으면은 0.25%가 뚫리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막았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구로더산. 구로더산 바주커포가 0.25% 저지선을 막아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현재 일본 중앙은행 총재예요. BOJ. 이분이 그 아베노믹스의 구현자예요. 아베노믹스 들어보셨죠? 신조 아베. 그 사람의 아바타라고도 하고 그와 한 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분이 왜 0.25% 저지선을 못 죽게 막았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지금 미국을 바이든은 어떻게 살려줄지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구로다 총재 물가 상승이 지금 현재 약해요. 초저금리 유지할 것. 아베노믹스는 쉽게 말하면 돈을 그냥 무한정 찍어내는 거야. 시장에 그냥 돈 계속 뿌려내는 거야. 그래서 국채 이자율 0%대로 조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대요. 일본 은행 이자율 상한 방어 위에 10년 만기 국채 무제한 매입 결정. 시장에 채권을 던지면은 슈퍼 구로다가 나타나서 다 사가는 거야. 그냥 일본 은행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암묵적인 이자율 상한선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었다. 왜? Why? 이는 10년 만기 일본 국채 이자율이 6년 만에 최고치인 0.245%까지 상승한 데 따른 것. 장중에 0.25%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패닉 상태 온 거예요. 패닉 상태. 일본 은행에서 저 뚫리면 안 되는데 이걸 지금 정책을 펼치는 이름이 있어요. YCC라고. YCC. 엔화는 YCC의 날개 없는 추락. 특정 기물의 국제 수익률을 특정 금리 수준에 묶어두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표적인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발표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단기금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단기금리. 현재 일본은 마이너스 0.2%예요. YCC는 장기금리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장기국채 매입. 이거를 2016년부터 시행해 왔다는 점. 그래서 이번 주에 일본은행 사이트에 가서 공표한 걸 보면은 3월 28일 2022년 던지면 사겠다. 던지면 어느 정도 언리미티드 무제한으로 사겠다. 이게 지금 YCC야. 이게 YCC 한다는 거야. 10년물 JGB 일본 채권을 이날에 던지면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지 않은 지금 금융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일본 은행의 10년물 수익률 목표는 6년 동안 변하지가 않았다.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거의 그거 있죠. 심장 박동 재는 기계 EKG인가요? 그거로 따지면 이 환자는 지금 죽은 상태인데 지금 6년째 죽어 있죠.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재밌는 게 엔화로 돈을 빌리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면 현재 글로벌 금융 상황은 전혀 긴축되지 않고 있다. 지금 다들 긴축하려고 하죠. 지금 금리를 다 인상하려고 하죠. 미국도 금리 인상했죠. 한국도 인상했죠. 금리를 인상하는 건 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잖아요. 긴축하는 거잖아요. 일본 은행이 0%대로 계속 유지한다면 지금 과연 이게 세계 이 금융시장이 과연 긴축인가? 누군가는 하나는 지금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는데 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뜬다? 화폐라는 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세계가 의존하게 되는 지속적인 화폐 공급을 제공하고 있어요. 일본 통화 정책, 다른 나라들과 완전 딴판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엔화를 거부할 수 없는 일본 시장의 자금원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근데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 같은 저금리에 있는 나라의 돈을 빌려서 그보다 높은 금리로 있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캐리 트레이드인데 지금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시각도 보고 있습니다. 왜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구로다 일본 은행 총재, 일본 경제 회복이 취약하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현재 초금리를 유지할 것.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구로다 씨의 고집인데, 자, 일본의 물가 상승을 보면은 정말 그래도 끝까지 안 오르는 게 지금 일본 물가예요.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현재 일본 90년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이 파란 색깔이 PPI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연료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심지어 마이너스예요. 이런 특이한 상황이 지금 현재 일본에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만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에서는 물가를 올리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문화적으로 아주 기현상적으로 올리기 어렵다?
예, 일본에서는 그 한 예로 되게 좋은 되게 재밌는 예가 있는데 2016년 아카기 유업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에 사장님까지 나와서 사과? 아이스크림 가리가리군 25년 만에 10엔 인상하게 되었다며 소비자들에게 사과하는 광고를 이틀간 신문과 TV로 내보냄. 81년 발매 당시 50엔, 91년 60엔, 그 다음 16년 4월 70엔. 야, 100원 올리는데 사장님까지 나와서 사과한다? 아, 이거는 정말 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한국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BBQ 그 회장님 나오셔갖고 치킨값 2만원 가지고는 남는 게 없다. 3만원을 올려야 된다. 50%나 올려야 된다. 이거를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서슴없이 했잖아요. 일본은 100원 올리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나라인데 値上げは全然考えぬ年内値上げは考えぬ今のところ値上げは見送りたいすぐに値上げを認めない値上げの時期は考えたい値上げを認めたわけではないすぐに値上げはしたくない値上げには消極的であるが年内値上げもやむを得ぬ近く値上げもやむを得ぬ値上げもやむを得ぬ値上げに踏み切ろう25년 만에 100원을 올리는데 이런 거 보면 뭔가 되게 일본스럽다. 100원 올리는데 임직원들, 임원들, 사장님들 나오셔갖고 90도 인사하는 거 보면 얘는 뭔가 특이해. 독특한 나라다. BBQ 회장님이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원 그분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잖아. 만원인데 만원은 100원에 100배니까 그러면 뭐 한 절을 한 100번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문화여서 이게 물가 상승이 이런 것도 한몫하고 있어 일본 사회에서. 자, 일본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 정말 아웃라이어. 독일, 스페인도 고물가 충격에 지금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상 앞당기나라는 기사 있었고요. 영국 기준금리 0.5%로 또 인상, 물가 7% 전망에 서둘러 긴축. 90년대 이래 지금 최고 물가 상승해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지금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긴축에 들어갔고 커지는 인플레이션 공포. 한국은행 금리 2차례 더 올릴 거. 한국은행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어요. 지금 2차례 올렸는데 지금 일본은 아웃라이어다. 그럼 결국엔 이렇게 하면 누가 결국 피해보느냐. 구로더산의 바주카포로 지금 일본 국민 기업 모두 피해보기예요. 자, 국민 피해 저축하면 손해보게.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누르니까. 근데 일본 국민은 돈 안 쓰고 싶은데 이 통화정책 금리로 인해서 계속 소비를 촉진하고 있거든요. 소비하라고 은행에 돈 저축하지 말고 소비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대부터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안 오르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사람들은 소비하고 싶지 않다. 근데 억지로 좀 소비하게 만드는데 하여튼 계속 지금 피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엔화가 약세니까는 지금 수입 물품이 모두 다 비싸졌어요. 뭐 기름값에서부터 뭐 수입하는 거 다 비싸졌기 때문에 이제 장 보러 가거나 뭐 하면은 다 비싸지는 거죠. 결국엔 지금 국민과 기업이 이미 쥐어짜고 있는데 더 쥐어짜라는 거죠. 더 아끼면서 사려는 거, 더 절약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박근혜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본 국민들의 그 절약하는 방식 그게 약간 몸에 배었는데 더 쥐어짜라내는 거야. 기업들도 소비자한테 그 비용 상승을 전가하는 게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도 더 쥐어짜내는 거예요. 기업들도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죠. 아니 김영준 씨, 원래 엔저는 일본 수출업에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 자, 역사적으로 일본은 엔화 약세를 환영했어요. 너무 좋아. 토요타 자동차를 포함한 수출업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때 엔화 약세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0엔 떨어지면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엔 가량 1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1,5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 그러나 이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다. 도요타의 두 번째 시장으로 중요한 시장이 미국인데 도요타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만 200만 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가 작년에 1000만 대 정도 팔았는데 그중에 20%를 5분의 1은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생산 인력 총 47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도요타 켄터키 공장은 전 세계에 있는 도요타 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래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미국에만 공장이 10개예요. 10개. 도요타만 봐도 해외 지금 생산 기점을 많이 이전해 있다. 그래서 많은 일본 기업들은 생산을 해외로 이전해 엔화 약세 이익이 예전만큼은 아니다. 예, 제한돼 있다. 지금 이런 현상을 보고 있어요. 도요타 미국 자동차 시장 1위 등극했어요. 작년에 외국 기업 최초.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233만 2천 대를 판매. 예, 도요타가. 일본은 예전보다 수출 의존도가 낮아졌다. 또한 최근 일본은 에너지 수입 비용 등으로 무역 적자마저 발생했다. 수출 나라인 일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무역 적자가 일어나지? 2월 일본 무역 수지 적자 7개월째 2월에 1조 3천억 엔 85억 달러로 확대되어 사상 최대 적자 중 하나. 우리나라로 한 9.5조 원 이상일 건데 엄청나죠. 사상 최대 적자 중 하나라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에서 생산해서 내보냈는데 이제 해외에 그 생산 기점을 다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7개월째 적자라는 거고, 최근 금융위기 기점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무역 적자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본이 아니다라는 점 지금 이 수치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에너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급증,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화력 발전 의존도를 크게 높인 결과예요. 일본 LNG 수급 차질, 원전 재가동에 관심, 전력 생산에서 LNG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36%. 지난해 일본은 전체 LNG 수입량의 36%를 호주에서 수입을 했는데, 원재재 가격 상승이 호주 달러를 강력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어. 그래서 우크라 전쟁 이후 호주 달러 안전 통화보다 강세. 사실 호주 달러는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엔화 차트를 보면은 달러보다 더 심하게 지금 약세예요. 달러 대비 엔화가 마이너스 10% 빠졌는데 호주 달러는 마이너스 9% 따졌고, 이 이유가 지금 일본이 지금 되게 복잡해졌어요. 러시아에서도 LNG를 수입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호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끊기고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하든 호주 거를 좀 더 수입 많이 해야 되거든요. 호주 달러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엔화 약세, 호주 달러 강세, 이것도 한몫하고 있다. 10년 동안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엔화 약세 시대를 열어 재계 박수를 받았어요. 이게 아베노믹스로 죽어있던 일본 경제 한번 살립시다. 내수시장 물가 안 오르고 임금도 안 오르고 아베노믹스로 그냥 한번 살립시다. 그래서 원재재 및 기타 수입물 비용이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일본 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000년대부터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처음에는 한 10몇 년 동안은 좋았어요. 일본 대기업들 이익 장난 아니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베노믹스로 수출업체들 굉장히 좋았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40년 만에 지금 물가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 비용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이게 과연 이 아베노믹스가 오히려 지금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수출업 엔터도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엔저가.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이게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엔화의 가치가 지금 일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미국도 엔저 눈 감았다는 거야. 여기서 뭐냐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이 8%에 육박하는 상황에 다시 미국으로 다시 이야기 돌아간다. 이게 결국엔 미국 이야기예요. 일본 이야기지만 미국 이야기.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이 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엔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엔저를 용인하고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 엔화 약세, 반대로 강달러는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본 물건들이 싸지는 거죠. 소비자한테, 결국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일본과 중국, 독일 등을 지적하며 이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바보처럼 거기 앉아 있다. 이 중에서 중국을 굉장히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죠. 얘네들 맨날 화폐 시장 가서 장난치고 일부러 수출에 도움되게 하고 있다. 지금 엔화가 아까 말했지만 2015년 이후 최저예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 오케이. 구로다 총재 여기서 이제 혼내와 다타말. 엔화 약세가 경제 전반과 물가를 끌어올려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엔화 가치가 10%가량 절하되면 일본의 국내 총 생산의 약 1%가량 증가한다고 추정. 이게 구로다 산이 믿는 자기의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건 맞다.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로
본심은 뭐냐면 본심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통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라는 점. 미국은 엔화 가치 하락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는 당시 이미 엔화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이러한 움직임에 별다른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음. 결국에는 일본을 이용하는 거야. 일본한테 수입하는 제품들을 일단 싸게 만들고 또 하나는 누군가 미국의 국채를 계속 사줘야 돼요. 바이든 7,102조 원 예산 청사진 발표했어요. 미국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되냐? 네, 결국 일본이 사줘야 되고 지금 국가 부채 순 이자만 보면은 이래서 누군가 미국을 이렇게 버텨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 지금 보면 2022년 지금 이자만 나가야 될 게 한 360조 원이 지금 이자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10년 뒤 쭉 가면은 이자율이 지금은 이제 미국 정부 예산의 5%대인데 이게 지금 더블 스코어 되는, 더블 이상 스코어가 되고, 예, 하나로 하면은 1,000조 원 이상이 되는 거야. 미국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거 이자율 10년물 이자율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누가 이거를 금리를 낮춰주고 있을까요? 과연? 결국에는 돈을 찍어내야 돼요. 정부 예산은 결국 국채 찍어내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누가 이거를 지탱해주고 있을까요? 결국 아주 만만한 일본이다. 일본이 지금 이걸 지탱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고 결국 이 국민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미국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 글로벌 시장은 일본 중앙은행에 중독되었는가? 일본 중앙은행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중앙은행의 실험실이 BOJ라는 점. 제로 금리 통화 정책. 일본이 2000년대 시작했고 미국이 2008년에 시행했어. 일본이 하면 미국이 한 10년 뒤에 하는 꼴이에요. QE 많이 들어보셨죠? QE. 양적 금융 완화. 일본이 2001년에 처음 시작했고 미국이 2009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니까 시행했어. 이 QE는 미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이 발명한 거예요. 료테키 키뉴 칸와 일본 중앙은행이 처음 사용했다. Yield Curve Control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일본이 2016년부터 시작했고 호주가 작년에 한 번 했다가 대실패 철회했어요. 미국이 2022년 올해 이걸 시행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지금 루머가 있어요. BOJ가 장기 국채 금리를 0%에 맞추면 지금 지금 YCC죠. 수조엔의 일본 자본이 해외로 나가 미국 채권 같은 걸 매입하고 따라서 간접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을 제한한다. 일본의 YCC는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국채 수익률도 조절한다. 다른 나라들의 국채 수익률이 미국 이 국채 수익률에 맞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이자율로 지탱해주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지금 YCC 정책이라는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걸 알면 돼요. 수조엔의 자본이 세계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익률 환경을 좀 조성하고 있어요. 로우 일드 환경에선 리스크에 대한 그 욕구가 더 올라가는 거죠. 욕구? 뭐 먹고 싶은 거. 테크주 밸류에이션이 치솟게 되는 경향이 높아지죠. 주식 분석을 할 때 DCF라는 이런 하나의 분석하는 그 공식을 쓰는데 이게 보통 이제 미국 채권 10년물이 들어가서 그게 가장 리스크가 안전한 그 금리를 따져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주식의 분석을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미국의 국채율을 낮게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테크주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부는 막대한 적자를 내며 국정은행하냐. 아까 말했죠. 미국 정부가 지금 예산을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하나는 지금 채무 비용이 아주 낮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채무 비용을 누가 낮게 해주냐? 지금 일본 은행이 지금 낮게 해주고 있다. 자, 미국 금리가 인상하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 수익률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 일본 국채 수익률 덩달아 오르기 시작.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수익률을 못 오르게 막으면 YCC 하면 미국 10년물,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 격차는 벌어지고 이게 덩달아서 이게 같이 움직여요. USD JPY. 그래서 지금 125원대.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인다. 근데 BOJ가 만약에 억제하지 못했더라면 시장이 시장이 이겼어요. 글로벌 국채 수익률에 엄청난 상승을 볼 가능성이 있었고요. 바로잉 코스트가 올라갔고 글로벌 자산 전체에 큰 변동성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금리 올라가고 그럼 이게 다 이제 막 영향을 끼쳐 엄청 자산에 약간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은 이거 엔화 빌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엔화 빌렸던 사람들도 피해 보는 거죠. 만약에 진짜 뚫렸으면 구로다 총재가 아베노믹스를 실패한 걸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BOJ가 용인하기로 한 0.2% 선을 웃돌게 되면 금융 완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거야.
의구심이란 뭐야? 아베노믹스 실패.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은 엔저가 가속돼서 150엔도 전망하고 있어요. 미일 금리 격차의 확대와 원자재 급등 추세 속에 엔화 약세가 심화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 관측이 있다. 지난주 엔화 가치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50엔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시장이 이긴다는 거죠. 외화 시장에서는 한번 트렌드 타면은 갑자기 꺾이지 않고 그 트렌드를 한번 쭉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량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5원 뚫고 갈 수 있다고 저도 이거에 좀 동의를 하고, 이게 지금 6년 만이라고 했잖아요. 6년 만. 6년 전의 상황이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데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유 배럴당 평균 52불이었고 그리고 약간 내려오는 추세였거든요. 지금은 원유 배럴당 평균 71불이었고요. 작년에. 그다음 현재 100불이고 지금 이게 러시아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성향이 높을 수 있다. 엔저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데, 2015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2천만 명인데 이때 1인당 이때 한 8조 엔 걷어들였어요. 지금 현재 는 80조 원인데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달러나 뭐 원화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엔화를 산 거죠. 지금 2021년 방일 관광객 24만. 이는 통계 발표를 시작한 196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 지금 이것도 엔저 현상을 악화하는 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을 구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인 2125만 명이 36개월째 영일이 2019년 기사고요. 일본 한국에 가장 많이 가는 나라 2위 베트남, 3위 미국 학계보다 많아. 하여튼 일본은 겁나 좋아한다. 말은 불매 운동하는데 수치로 보면은 일본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료칸 가서 그런 거 뭐 즐기고, 그 다음에 일본 스파 그런 데 가서 뭐 뜨뜻한 데 앉아있고. 한국인의 자유여행지 1위가 오사카였어요. 한국 분들이 일본의 엔저 현상을 좀 막을 수 있는 4월 1일 기사요. 아시아 50대 베스트 레스토랑 선정에 일본 도쿄에 위치한 데니 1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최고의 미식 도시는 일본 도쿄. 도쿄에는 50대 음식점 가운데 10곳이 포진. KFC의 포장박스를 패러디한 덴터키 프라이드 치킨 메뉴처럼 창의적인 접근을.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일본이 빨리 지금 관광 문을 닫았어요. 관광으로 오는 거는 좀 힘든데 빨리 열어갖고, 한국에서 너무 지금 나가고 싶은데 또 일본 좋아하니까 일본 많이 갈 것 같은데 덴터키 프라이드 치킨 예약해서 먹으러 가고, 또 요 덴에서 되게 귀여운 이런 모양의 또 샐러드 가이세끼 맞나? 가이세끼 이 음식 먹으면서 좀 써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든 살리기 위해서 구로다 이용하고, 구로다가 아베노믹스 YCC 이거를 유지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 지금 개피 보고 있죠. 기업들도 예전만큼 그렇게 엔저 현상이 좋은 거 아니에요. 국민, 기업 이 모두 결국엔 미국을 위해서 일단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미국도 미국은 다 운전해서 출퇴근하니까 기름값이 엄청 민감하잖아요. 기름값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 수입국 세계 4위인 일본을 좀 쪼여야, 일본을 더 쥐어짜야 원유에 대한 수요를 죽이면 전 세계의 기름값도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일본을 이용하는 거죠, 미국은. 그리고 구로다는 하이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님 하이 하면서 YCC 계속 하겠다고 하고, 바이든 예산안 장난 아니죠. 900 몇십조 원 되는 그 국방 예산을 위해 일본은 이 저금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 세계 이 글로벌 경제가 지금 현재. 결국은 그러면 한국이 나서서 지금 엔화를 사서 그 풀릴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야. 이 일본의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는 관광 정책이 풀릴 때까지 이 엔저를 사서, 풀리면 비행기 타고 미친 듯이 가야 돼요. 미친 듯이 가야 되는 거 아니지만 하여튼 뭐 가고 싶은 분들은, 지금 막 일본 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일본 너무 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내내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이나마 일본 국민들 이거 관광이구나. 일본 국민들 이 삶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 왜냐 한국이 역전했어. 한국이 이제 일본보다 개개인 국민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개개인 국민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거는 일본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더 잘 먹고 잘 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한국의 6배 정도 돼요. 일본 나라는 부자지만 개개인 하나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때문에 한미일 이 공조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구로다 총재는 본심을 말했어요. 본심은 원래 미국 도와주려고 하는데 일본 국민들 희생시킨다.
그 본심을 시원하게 한번 말해주면 어떠나라는 생각이 있어요.